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에이징랜드 39,000원에 10%예요. 네, 고민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해야 될지 저희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이화진 전문가님이에요. 네, 이화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대표적으로 사실 TSMC 쪽에 이제 관련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회사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겠죠.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나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여러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GPU에서 이제 향후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물론 이제 가격대가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갔을 때 좀 사지 않았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실적에 조금 부합이 되는 측면이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는 하반기 때부터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TSMC도 물론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1.5나노, 내년이 대략 올해가 이제 2나노, 내년에 한 1.5나노 쪽으로 양산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결국에는 TSMC도 이제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증설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기대감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10% 정도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5,000원 선이 내려왔을 때는 비중이 늘리는 거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는 이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에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월별 항상 TSMC도 매출이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는 궤도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새로운 공정 흐름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세가 당장에 바로 붙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일단은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예,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SFA 반도체 매수가와 비중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매수가가 높습니다. 반토막 나왔어요. 6,250원이요. 네, 6,250원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네. 저희 전문가님들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전략 여쭤볼까요? 유창이. 네.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6,900원 정도 6,200원 정도시면 작년 초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예, 제 예,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안 움직이던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간으로는 1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도 SFA 반도체가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SFA 반도체가 하는 사업 영위를 하는 게 조금은 현재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예전의 방식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매수가 6,200원이면 진짜 마이너스 거의 50% 정도 될 정도로 손실이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닌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좀 교체 매매를 하신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이제 좀 삼성향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혹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교체 매매를 하신다라면 그들 기업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앞으로 시장이 더 좋게 간다라면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실이 좀 크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도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얼마 조금 안 올라갈 건가 봐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2월 달에 한 3,500원, 3,7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SFA 반도체가 10% 올라오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 추세가 완벽히는 아니지만 상승 전환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교체 매매를 하긴 힘드시겠지만 좀 비중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하루에 뭐 2%, 3%씩 좀 줄여 나가시면서 또 그 줄여 나간 걸로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신 전략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4월 달부터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또 어떻게 되실까요? 글로벌 떡 스프리.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 떡 스프리 8,930원에 아, 15%. 네,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 이제 흐름도 좋고 네.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제 네. 얼마 정도나. 언제 잘 팔아봐야 떴습니다. 될지. 네. 네. 혹시 매수가 비중 한 번만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4,835원. 네네. 비중은 15%. 네, 15% 알겠습니다.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느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윤창희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네, 세금 그 환급, 그러니까 그 관광객 관련돼서 네네.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매출도 상당히 증가를 좀 하고 있고 관광객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는 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그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프랑스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약간 그 세법상 세금 환급이 좀 잘못됐다 하면서 거기서 약간 경고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법인이 조금 영업을 조금 규제를 받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작년 연말쯤에 무비자 관광 그러니까 한 하반기에 무비자 관광을 그 규제를 완화시켰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이후에 무비자 관광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한시적으로 충분히 관광객 유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6%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4,800원이시면 사실은 조금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조금 급하게 네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 나쁘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한 5,500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좀 비중이 15%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한 5,000원 이상 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방송에 어떤 들었을 때는 네, 근데 다만 이제 방송 5번 들었는데 네. 6,000원, 6,500원까지 보는데 그게 중간중간 저도 팔려고 생각을 해요. 네. 팔아가면 물론 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6,000원, 6,500원도 가능은 한데 이게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2023년에 한번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6,500원이고요. 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악재가 나오면서
잘 가려고 하다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6,000에서 6,500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이번에도 약간 저항을 받고 좀 횡보를 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5% 비중이 어떻게 보면 적지도 않고 많지는 않은 거지만 좀 일정 부분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끌고 가신다라면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르면은 한 5,000, 한 1,200원 이상 오르게 된다라면 조금씩 이익 실현을 좀 일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순이드, 네, 저기 뭐야, 비중은 20%고요. 네네. 예, 저기 뭐야, 640원이, 아니, 1640원인가, 그게 산 것 같은데요. 1640원 맞으실까요? 예. 아, 네,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나는 저기 뭐야,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상한가 7%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오늘 들어가셨군요. 예. 오늘 들어갔는데, 저거 끝나고 나서 상한가도 안 치는구만. 그래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네,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졌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슈니드가 왜 올라온지는 아시죠, 시청자님? 아직 모르겠는데요. 오늘 슈니드가 보잉이 최대 주주인데 약간 보잉이 미국 관련해가지고 좀 납품 소식이 나와주면서 동반 이제 급등을 좀 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1600. 네, 오늘 매수했어요. 네, 하신 것 같은데 좀 급하게 좀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오늘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1,8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매수가 되셨는데 아니, 이 집이 상 한번 쳤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풀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1,800원이었는데 조금은 좀 급하게 사셨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지만 충분히 내일도 2차 상승은 가능하다. 슈니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슈니드의 어떤 이 슈니드의 기술력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쪽으로도 공식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또 아직은 중동 이슈가 완벽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보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협업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번에는 11,000원 이상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말씀드리긴 조금 지금 좀 높게 사셔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일단은 10,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종가상으로 10,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11,000원 혹은 이번에는 한 12,000원대까지도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2차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슈니드 2차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00%요. 100%요? 예.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4만 물타기에서 41,000원 정도 돼요. 네, 41,000원 정도 혹시 고민이 비중이 너무 큰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요, 물타기 했기 때문에 고민은 없는데요. 아, 네네. 그 3월 초에 17% 빠지길래 중간에 다른 거 팔아서 물타기 해버렸어요. 100%로. 아, 네네. 예. 그래서 얼마 정도나 갈지 아직은 수익 구간인데 네네네. 먼저 한 8만 원 정도, 7만 원, 8만 원까지는 봤거든요. 제 생각에. 아, 지금 수익 중이신, 네. 근데 66,000원대, 67,000원 왔다 갔다 그 사이 있다가 못 팔고 네네. 한 7만 원, 8만 원 가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두 번 한 10%, 17% 쭉쭉 빠지는 바람에 아까워가지고 아, 꼭 홀딩 해야 되는지
아, 네. 여기서 7, 8만 원까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차영희 과장님이신가요? 네. 이화진 과장님이요? 이화진 과장님 참.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물론 이제 비중은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물론 보통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100%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2차 전지 회사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쪽 회사 대비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다 부진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이 전고체 이제 배터리 쪽으로 향하는 건 일단 맞습니다. 물론 그 양산 시기가 물론 삼성 SDI가 내년 얘기가 나왔다가 내후년으로 연기가 되는 모습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고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뭐 레이크 매트리얼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시세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도 4680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주행 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충전 속도가 이제 빨라지거나 최근에 이제 BYD도 지금 뭐 5분 충전에서 400km까지 주행 거리가 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쪽 이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기술력이 진보되는 이제 영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되면은 물론 이쪽 시장이 더 커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중국 쪽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CATL도 R&D 인력 자체가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 이제 인력을 보게 되면은 합쳐서 거의 10,000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은 빠르게 다음 기술을 위해서도 그만큼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다음에 갈 거예요. 삼성 SDI가 이 양산을 빨리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굉장히 모험을 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일단 보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승부는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이 나라들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가격 경쟁력이 또 뒤지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고요. 네. 한 7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장기로 가면? 물론 최근에 그때 한 8만 원이 작년 아마 상반기 때 아마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가 조금 당겨지면서 아마 이때가 인터배터리 2024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때 급등을 했던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여러 이제 박람회나 이런 2차 전지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부각될 때마다 저는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6만 5천 원이나 7만 원 정도 가게 되면은 비중은 조금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매물대가 계속 꾸준히 들어가게 되고 또 작은 기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도 저도 이제 뭐 20대, 30대도 제약바이오 흔히 말하는 몰빵도 많이 해보곤 했는데 물론 부자도 되신 분들 많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너무 한 번에 다 떠안지는 마시고 이제 수익을 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6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포스코 DS 네, 포스코 DX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200원에 10%. 28,200원에 10%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고민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자꾸 빠져서 네. 더 매수를 좀 해갖고 단가를 맞춰야 되나 하고 갑자기 오늘 걱정이 돼갖고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봐야 될지 한번 저희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과장님네.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금방 최근에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포스코 DX를 산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지인이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포스코 DX가 막 코스피 이전 막 상장하고 나면서 주가가 79,000원까지 갔는데 대신에 목표가를 거기까지 두고 있지는 않으시죠? 네네. 네, 그러면은 한 정도 35,000원 선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자꾸 빠져서 걱정이 돼갖고요. 아, 뭐 이제 좀 물량을 더 늘려야 되나 싶었어요. 아, 비중은 한 10%네요. 일단은 비중은 이제 늘린다기보다는 물론 최근에 이게 주가들이 올라왔던 게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기보다는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동반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아니면은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여러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사실 업황 회복이 되게 되면은 결국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는 있다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장격인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여러 관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철강 쪽은 전 개인적으로 시크니컬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은 좀 회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또 UBS 쪽에서도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사실 2차 전지 업황은 사실 회복되기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아마 포스코 퓨처엠 대표가 한 달 전에도 인터뷰를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기차 캐준도 내년 거의 하반기쯤 되어야 좀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나왔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포스코 DX도 사실 지금 당장의 수준 모멘텀이나 이 이슈가 나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같이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까 뭐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35,000원 글쎄요 35,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32,000원, 3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이 회사의 매력도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21선은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정도로 지금 이쪽이 지금 그렇게 매력이 있느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3만 원이나 32,000원 그 가격대라도 하면은 사실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늘리는 거는 일단은 비추천드리고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일절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눈익이요. 네, 루닛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3,000원에 30%요. 아, 73,000원에 40%일까요? 예, 40%요. 아, 혹시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눈익이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손절가도 지나버리는데 이거 두고 네네. 와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이걸 얼마까지?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저희 예, 전문가님 예. 의견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72,000원이 추가 매수해서 72,000원이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미련하게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아, 한 번에 그러셨군요. 예.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건 아시죠? 예. 그때 눈익이 네. 한번 8만 원까지 넘길래 이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회사도 든든하고 그래서 샀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지 사고 나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신 거네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움직일 때 사셨는데 예. 저는 이제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보면은 작년 말에 회사 임원들이 좀 주식을 좀 매도했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미끄러졌고 또 올 초에도 이제 파트너사가 또 대주주가 또 작년 말에 또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임원진이 주식 매도한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유상증자, 그러니까 예전에 유상증자 했었던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좀 일부 현금화를 한 거라고 전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파트너사가 좀 매도가 나온 건 조금 안 좋은 뉴스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어요. 오히려 이제 3월 달 들어서 좀 관세 위협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GT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게 이제 셀온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가는 좀 지나왔어요. 놓쳤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유닛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올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뭐 7만 원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이 지금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5만 원을 이번에 무조건 지지한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게 있어요. 약간 좀 깼다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한 5만 원을 일단 저는 좀 5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7만 원 이상으로 올 수 있다. 다만 5만 원을 크게 이탈하면은 조금 한번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을 좀 일부 줄인 다음에 다시 저점대 4만 원 초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만 원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놀라시긴 하는데, 사실 지금 5만 4천 원인 상황에서 5만 원을 좀 깰 수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편안한 말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손절가를 짧게 놓게 되면은 오히려 매도한 다음에 또 바로 올라가면은 또 오히려 다시 매수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기다리시면서 한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한 6, 7월 달 이후를 좀 예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만 원까지 계속 고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화진 과장님의 스피드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